제10차 최고위원과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당이 요구한 대로 오늘부터 세월호 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내주셨습니다. 정부의 물음과 무책임이 드러나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만큼 국회가 국가 위기 극복을 주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관련 상임위원회들이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실종자들을 찾고 수습하는 일과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데에 모자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 가족들에게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긴급 생계지원금 문제 등도 알아봐야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려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6월 국정조사에서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향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 폭력과 국민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관료 카르텔의 타파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모든 기득권을 물리치는 작업을 국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에 해경이 선내에 진입해서 구조를 시도했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다는 것이 합동수사본부의 판단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당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당하는 이러기를 더 이상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4.16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데 국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를 핑계로 국회가 공정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올해 국회는 쉬지 않고 일하는 국회, 여름휴가 없는 국회, 죽기 살기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추모 집회에서 한 희생 학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추모는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고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지만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스러운 만큼 우리는 세월호 국회에 매진해서 4.16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음은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겪어왔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사고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정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소통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며 자책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일 것입니다.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와 사과를 하신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와 대책 발표는 수습의 마무리가 아니라 사과는 수습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사고 수습에 나서야 할 국민은 무책임하게 사퇴를 선언하고 외적의 침입과 국가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안보실장은 자기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버티는 점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가려져 있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국방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대책도 꼭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께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세월호 참사 수습과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정 운영의 난맥상 타개에 나선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기대하신다는 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5월, 6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김영록, 김재원 원내수석 간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은 여야를 떠나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 제정 등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안산 분향소에 다시 조문을 갔다가 유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유가족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갔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유가족들의 마음마저 정부가 죽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분노가 일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유가족들의 인내가 이제 거의 극에 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그리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그 성격이 정부도 이 사건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앞으로 국민의 답답함과 의혹과 그리고 아픔을 풀어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사태 한 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이 아무리 정쟁을 한다고 야당을 폄하에 내리더라도 야당은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처절하게 물고 늘어져서 바로잡아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책임감이 듭니다. 세월호 사태로 재난과 위기 대응 매뉴얼은 없었지만 정치 위기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훈련은 서류상에만 존재했지만
정치위기 대응 매뉴얼은 철저하게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매뉴얼의 내용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야당이나 언론, 국민이 비판해오면 지금은 사태 수습을 지켜볼 때라고, 정쟁을 지향할 때라고 대응한다. 그리고 국조 특검을 요구해오면 언론에 무조건 반복해서 동의하면서 강론과 절차에서 시간을 질질 끌거나 트집을 계속 잡아서 지치게 하면서 국면을 바꿔 나간다. 강론과 절차는 무궁무진하다. 아마 이런 내용이 이 매뉴얼 1번일 걸로 생각됩니다. 매뉴얼은 또 있습니다. 초대형 사태, 무지, 무능, 무식, 무책임, 무소통을 드러냈던 청와대와 정부가 애도 분위기를 튼다 그동안의 악재를 싹쓸이로 털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와대 최동국 검찰총장 사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의 본질은 청와대 전체와 국정원이 벌인 총장 사찰이 불법이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손해자가 맞다는 것이 본질인 양 내세우고 청와대 업무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3분간 당당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은 세월호 뒤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직도 내곡동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남북한 정상대화록을 공개하고 입만 열면 참군인이라고 떠들던 남 원장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언제 책임을 질지를 밝혀야 합니다.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처벌은 직제에도 존재하지 않는 교육사 부사령관 자리까지 만들어가는 특혜까지 누렸습니다. 정치위기 대응 다음 매뉴얼은 이렇게 보입니다. 적당하게 큰 뉴스를 생산해내서 사태를 덮어본다. 비난을 받을 인물과 대상을 찾아내서 책임을 지운다. 특히 북한 관련 뉴스나 종북 주장을 적극 활용해서 국면을 바꾼다. 심각한 사안이 벌어져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면 그동안 공격받았던 사안들을 슬쩍 처리한다. 공격받은 포인트를 그리기 위해서 국민의 눈을 잡아끌 쉬운 포인트를 강조한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청와대가 털어낸 방어막죄는 뭡니까? 빨리 신고하십시오. 사이버사령부 이모 심리전단 기소와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 NLL 교화로 무단 유출 공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 김무성, 권영세 등의 무혐의서를 빌렸던 검찰은 아직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매뉴얼은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 사태에서 확인이 됐고 KBS가 청영방송임이 다시 입증됐습니다. 오전만 해도 고발을 하겠다며 기세가 등등했던 보도국장이 오후에 갑작스레 사퇴 입장 밝히고 성난 유가족들이 밤사이 KBS 앞에서 시위를 해도 흠쩍 않던 길환영 사장이 약속이나 한 듯 청와대 앞에 나타나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김 사장은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보도국장이 내지도 않은 사표를 수리하겠다며 유가족 앞에서 거짓 사과를 했습니다. 매뉴얼은 아마 이럴 겁니다. 비난과 비판이 여건 핵심을 향해 파갑까지 차오르면 신속하게 실무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워 사퇴시키고 옳은 척. 이런 KBS에게 국민은 1원이라도 시청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여권은 정치위기 대응 매뉴얼을 이렇게 신속하게 충실하게 실행하듯이 재난과 위기 대응에 제대로 진정성을 갖고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홍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B-19번 객실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아이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전복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객실 일부 창문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창문을 필사적으로 두들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의자로 유리창을 깨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실 창문 유리는 두꺼웠습니다. 망치도 없었습니다. 배의 우현에서는 해경 구명정이
물에서 건져 올린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객실에 갇힌 채 아이들은 구명정이 생존자들을 싣고 점차 멀어져가는 창밖의 모습을 울부짖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4월 16일 오전 10시 25분 해경 헬리콥터가 찍은 동영상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감금당한 채 죽어갔습니다. 세월호 사태는 결단코 사고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어른들이 나라가 저지른 집단살인 사건입니다. 집단 학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감금당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기민하게 구조돼야 했습니다. 생떼 같은 목숨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세월호 사태 밑바닥에는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깔보는 이 나라의 풍토가 깔려 있습니다. 국민을 바라보는 이 나라 정부의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된 백성이 깔보임을 당한 사태입니다. 정부와 정권이 그렇게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말은 바로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았다는 소리입니다. 나라의 민주주의가 땅바닥에 패대기 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선 부정에서도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생사람 간첩 만들기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 같은 착택을 확인했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민주주의가 번듯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복원돼야 합니다.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절박한 화두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마피아 시스템의 청산이 절실해졌습니다. 도처의 마피아 시스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낙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관피아, 해피아, 금피아에 원전 마피아도 있습니다. 4대 강가에 나가보면 삽질 마피아도 있고 영포 마피아도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도 마피아가 모습이 보입니다. 마피아 시스템의 문제는 한마디로 부당한 기득권을 사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언론들이 가세해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른바 언론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을 저는 이른바 언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언론들은 정권과 함께 시청자와 독자들을 속여가면서 기득권을 지켜내는 데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KBS 사태도 그런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사태와 문제들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민주주의는 복원돼야 합니다. 마피아 시스템은 걷어내야 합니다. 비뚤어진 이른바 언론들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아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사구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불안에 긴밀하게 결합해서 돈과 사람으로 얽힌 해경, 해양구조협회, 언론간의 이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1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명의로 전국 해양경찰서장의 공문을 내려보내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모집과 수익사업 개발, 재정 확보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경과 한국해양구조협회 무슨 관계인지 밝혀져야 됩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2012년 2월 순환구호법이 제정되면서 법 제26조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법정법인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법정법인의 설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는 해양경찰청이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보고서는 책임 연구자인 해양대학교 윤종미 교수가 책임 연구자인데, 이분은 한국해양구조협회 준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평가한 박진수 평가 전문위원 역시 해양대학교 교수이며 해양대학교 산하협력단 소속으로 평가의 객관성마저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결과 보고서인데, 이 평가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하협력단 소속의 윤종희 교수가 있고,
그 평가를 한 전문위원도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박진수 교수. 자기들끼리. 더더군다나 이 박진수 교수는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민간해양구조대가 설립되면 국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아주 친절하게 평가서에다가 예산 지원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보고서의 연구 목표는 해수욕장 구조 관련이며 연구 결과는 해수욕장 순환 구호 체계 확립인데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양구조협회는 순환구호법 연구 결과와는 전혀 다른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 분할에 관한 기술, 제도, 문화 등 연구 개발, 홍보 및 교육, 훈련,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해양구조의 종합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수욕장 잘 구조하라고 연구시켰더니 해수면 전체에서의 이런 기관으로 종합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해경과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는 그 설립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될 대상일 뿐 아니라 이것과 함께 해경과 해양구조협회 언딘간의 유착이 초기 내용을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됩니다. 세월호 대참사로 비탄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들을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참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미국 9.11 테러와 세월호 사고를 비교하면서 우리 국민은 큰 사건이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초동대처 잘못으로 벌어진 참사에 대한 비판을 국민성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또 어떻습니까? 잇따라 우리를 일으킨 바 있는 손학수 교육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이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청와대 앞에 찾아온 유가족들에 대해 지금 유가족분들이 와 계시는데 순수 유가족분들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순한 이들이 유가족들 사이에 끼어 있다거나 순수하지 못한 유가족들도 있다는 식의 대단히 부적절한 망언입니다. 망언이 반복될 때는 그냥 이례적인 말실수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상황을 보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의 문제가 됩니다. 잇따른 망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책임있는 조처를 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단호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망언자들과 인식이 같아서 그런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거나 경질의 책임을 물을 만큼 책임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라 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망언자들과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즉각 이들을 경질하여야 합니다. 또한 KBS 보도국장은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KBS 사장이 사과를 하면서 KBS 보도국장을 사퇴시켰다고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그분은 KBS의 다른 자리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둥절합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5월 국회 세월호 국회가 열렸습니다. 대책위는 그간 진상규명팀을 구성해서 관련 11개 상임위의 쟁점을 정리해왔습니다. 이번 5월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간 두 분의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진상규명을 해나가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선택이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